지만 꿈을 꿨어. 어린 나는 이제 춤을 춰. 2014의 불확실함에 벌벌 떨던 꼬마에게 말.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최성진 목사입니다. 자, 요새 쇼미더머니 테니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지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저는 쇼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쇼미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이유는 기독교 래퍼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압살을 하고 있어요. 아넌 딜라이트라는 분이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단순히 이분이 기독교 래퍼라서 반가운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저를 감탄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분의 등장이 왜 반갑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동시에 또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길을 앞으로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제안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아넌딜라이트 팬심 영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밌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넌딜라이트가 반가운 이유 중 첫 번째가 뭐냐면 통쾌했어요. 뭐가 통쾌했냐? 지금 영상 촬영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 에피소드가 뭐였냐면은 음원 미션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아논딜라이트가 포함되어 있던 그레이노마 팀에서 예상 탈락자를 뽑았는데 아논딜라이트가 나왔던 거죠. 되게 압도적인 표로. 왜냐면은 신인이니까 아마 경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논딜라이트를 예상 탈락으로 뽑았는데 웬일 뚜껑을 열어봤더니 압살을 하네. 맨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여유롭게 랩을 하고 모션도 좋고 카메라도 잘 쳐다보고 이거는 무대 매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엔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CCM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CCM을 하면요 무대 경험을 진짜 많이 쌓을 수 있거든요. 여긴 진짜 그 뭐랄까 무대 경험의 던전이에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힙합 래퍼가 신인 래퍼가 와가지고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클럽 쪽에다가 오디션 돌리고 뭐 데모 보내서 공연한다 해도 막 3, 4명, 10명 그나마도 가끔 이렇게 공연하는데 CCM은 그게 아니죠. 전국 각지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뭐 크든 작든. 그리고 가면은 환경도 되게 다양해. 어떤 곳은 공연장 버금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왜 그냥 네모난 그냥 공간 있잖아요. 거기 뭐 초등부 중등부 예배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마이크 띡 던져놓고 야 랩해. 모니터 스피커도 없어. 내가 막 가져가서 MR 틀고 연결해가지고 막 해야 돼. 그리고 막 관객 수도 되게 다양하죠. 어떤 데는 진짜 뭐 10명 그런 데도 있고 막 그 캠프 이런 데 가면은 200명, 1000명 막 그런 무대도 경험하게 돼요. CCM 쪽은 진짜 무대 경험의 던전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일반 래퍼들이 이거를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냥터를 거쳐 왔어. RPG 게임으로 치면.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랩이 높아. 근데 갑자기 사냥터에서 못 봤던 애가 등장한 거야. 쟤 쪼렙이겠지? 나 알고 봤더니 얘는 우리가 모르는 사냥터에서 레벨을 키워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CCM의 복수, 뭐 반전 그런 통쾌함을 보여줬어가지고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되게 반갑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원이 반가운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분의 실력이 좋은 게 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래퍼가 실력 좋은 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CCM은요 실력 좋은 아티스트가 등장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시긴 하죠. 분명히 계시고 뭐 저도 예를 들면 한홍재 목사님 그런 분은 정말 제가 일반 음악 포함해서도 가장 음악가로서 존경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CCM 밑판이 실력이 좋은 분이 등장하기 굉장히 좀 힘들거나 희귀하고 아니면 되게 올드한 음악 아니면 올드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구조 때문이냐면 첫 번째로 일단은 피드백이 없어요. 어떤 예술가가 성장하려면은 그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욕도 먹어보고 뭐 안 좋은 비난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음악 할 때 경험한 거였었는데 일단 내가 공연 때 우리가 음악이 별로잖아요. 그럼 관객들이 나가요. 바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그 조회수의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대회 나가가지고 뭐 상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게 열받아서라도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CCM은 피드백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무대 끝나고 나서 그거 별로였어요. 누가 이런 말 하냐고. 다 이제 은혜로. 또 사람들이 착하니까.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CCM 가수도 아마 주변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홍보하잖아요. 그럼 다들 댓글로 좋은 말 써주지. 아, 너무 좋아요. 언니 되게 은혜로워요. 누가 거기다가 냉정한 비판을 해요. 만약에 또 누가 되게 냉정하게 비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약간 이 피드백 자체를 비난하는 문화도 좀 있죠. 야, 넌 그렇게 꼭 날카롭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 어차피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고 다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꼭 힘을 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피드백이 없으면 사람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등장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굳이 실력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실력의 대체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대라면은 내가 가수야, 노래를 잘해야 무대 설 수 있고, 래퍼야, 랩을 잘해야 무대 설 수 있는데 이건 상식인데 CCM은 실력이 없어도 무대 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그런 이제 은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되게 이 사람이 중간중간 간증하는데 스토리가 죽여줘. 노래는 굴인데 이게 간증 들으면 안 우는 사람이 없어.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뒤에 스토리를 봤더니 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팠어가지고 막 그 병을 치료하고 막 그 눈물 줄줄 흘려서 막 이 사람이 뭐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스토리가, 그러면 이제 그 책 스토리도 들을 겸 중간중간 노래도 들을 겸 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맥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도 크게 욕먹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뭐 그냥 내 인맥 아는 사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좋아도 무대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실력을 키우겠다고 열심히 막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알겠지만 실력 키우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연습도 해야 되고 동시대 음악도 분석해야 되고,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할 때가 많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의외로 시장이 넓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인 래퍼들이 신인이 데뷔해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아까 말했지만 별로 없잖아요. 아니면은 좀 내가 실력이 떨어져? 그러면 바로 밀려나 버리죠. 시장이 좁으니까 아예 무대를 못 써버려요. 근데 CCM 쪽은요, 시장이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시장도 있지만은 그런 지방교회, 지방 행사 이런 행사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가만 낮춘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를 뭐 한 번 갈 때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만 받는다 그러면 불러줄 때가 넘쳐나요. 왜냐면은 개 교회마다 다 행사하거든요. 그리고 그 행사들 중에서는 정말로 좋은 아티스트를 부르고 싶어 이런 행사도 있지만 대부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누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 일단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초대 가수 그냥 한 명 부르고 싶은 거야. 잘하든 못하든.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사람 부를 필요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가 낮은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인들도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막 행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분 중에 CCM 가수인데 노래를 진짜 못해요. 노래를 진짜 못하는데 행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단가가 싸시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또 다니시기도 하고 또 인맥도 넓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실력이 낮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CCM이다 보니까 실력들을 잘 안 키워요. 거기에 저는 플러스로 CCM 힙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실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CCM 힙합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희귀하고 드물고 신기해요. 물론 지금은 좀 약발이 떨어진 게 있죠. 뭐 약간 흔해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CCM 힙합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귀하고 특이하고 독특하게 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귀하고 그 자체가 뭔가 약간 아이덴티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만 기대 버리는 거예요. 나는 CCM 힙합을 해. 어때, 신기하지? 쩔지? 야, 나 전도사인데 랩해. 나 목사인데 랩해. 야, 나 정말 신기하지 않니? 나 이렇게 힙한 사람 본 적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력은 안 키우고 그냥 내가 CCM 힙합을 한다, 랩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기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제가 그 실용음악과 전공했잖아요. 저 실용음악 할 때 제가 전공했던 악기가 뭐냐면은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본 악기일 거예요. 퍼커션인데 이건 뭐냐면은 타악 악기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쿠바, 우리가 흔히 쿠바라고 알고 있는, 정확한 큐바인데 큐바와 브라질, 아프리카 아니면 인도 이런 타악기들을 연주하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래서 주로 쓰는 악기가 콩가랑 봉고인데, 네, 이런 것들 아마 언뜻 본 적은 있으실 텐데
정작 이거를 쳐본 사람은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전공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정말로 퍼커션을 열심히 연습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요거 하나에 기대는 거예요. 희귀하다. 야, 나 퍼커션에 어때 신기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악기니까 막 신기하게 보고. 그럼 실제로 희귀한 악기는 맞으니까 그 희귀함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기대 가지고 어차피 연주 자료도 많겠다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CCM 힙합도 사실은 그러신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몇 명 봤어요. 다 그렇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도 연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동시대 음악과 동떨어진 음악을 좀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어느 CCM 힙합 아티스트, 그러니까 어느 행사를 갔는데 거기 CCM 힙합 아티스트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옆에 아내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음악을 한 사람이 아닌데 또 힙합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무대가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보, 아까 섰던 그분은 당신이 흔히 듣는 힙합 하시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고 좀 부족한 느낌이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힙합을 열심히 듣지 않는 일반 대중이 느껴질 정도로 실력이 낮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언젠가 이제 그분이 하는 대화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약간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CCM 힙합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까 실력을 키울 생각을 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CCM이란 판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게으르게 음악하기 좋은 곳이고 아니면 되게 좋은 마인드로 들어왔다가 게을러지기 굉장히 쉬운 곳인데도 실력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인 실력.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넣었는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캐스팅할 정도로 실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찾기가 정말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도 느껴졌냐면은 아, 이분 동시대 음악 분석 공부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힙합에서 플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는 멜로딕 리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딱 들어봤을 때 일단은 동시대에 굉장히 트렌드한 음악들을 많이 분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로 이걸 하겠다고 정말 공부하고 연습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이 맞구나. 그냥 뭐 어떻게든 앨범 내가지고 이게 폼 잡으려고 난 CCM 힙합, 난 랩하는 목사, 랩하는 전도사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분석하고 공부한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마인드로 CCM을 하는 분이 있었구나. 왜 진작 몰랐지? 안타깝고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반가웠고 또 하나는 그 메시지 때문에 반가웠어요. 사실은 기독교 래퍼가 이미 있었죠. 네, 누구죠? BY. 네, 너무 압도적인 인물이 사실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래퍼가 또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반향이 없을 수 있었는데 저는 사실 BY의 메시지가 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BY의 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짱이야. 니들을 압도하지. 난 니들 위에 있어. 내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영광을 지켜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정복자, 킹, 왕, 약간 이런 느낌의 메시지들을 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짱이고, 내가 압살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강자의 메시지, 성공주의. 그러니까 나는 이 랩을 들으면서 기독교인인데 약자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건가? 근데 나는 왜 이러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Y의 메시지를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틀렸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게 메인 복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다른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와중에 그런 와중에 아논딜라이트가 되게 차별성 있는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작품들도 봤었는데 어떤 이제 세상 가운데 좀 전도 마인드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사랑이 있어 너에게 네가 이런 걸 좀 알면 좋겠어. 실제로 2차 때 보여준 랩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되게 신앙인의 고뇌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CM이랑 음악을 하면서 자기 안에 느끼는 이중성 아니면 신앙의 이중성,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앙에 집중된 가사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 아, BY와 다른 종류의 기독교 래퍼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BY는 신앙에 집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냥 본인의 멋있음, 본인의 어떤
빛남에 주목한 그 빛남의 원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좀 부수적인 느낌이라면은 아논딜라이트는 조금 더 신앙에 집중되어 있고 조금 더 그냥 일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친구들의 신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차라리 어떤 대중들한테 영향 끼칠 때는 아논딜라이트의 가사가 조금 더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메시지 때문에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좀 발전적인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지금 방금 말했던 거지만 메시지에 대한 제안이 좀 있는데요. 사실 좀 불편한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페이스북 힙합 페이지에서 그레노마 음원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 중에 하나가 종교 메시지 지겨워 누가 댓글을 달았고 좋아요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편한 여론이 좀 등장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아난딜라이트가 잘 분석하면 좋겠는 게 복음이어서 세상이 거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듣기 싫어, 기독교 듣기 싫어, 이게 듣기 싫었던 게 아니라 저는 왜 문제였다고 생각하냐면은 조화되지 않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카메라가 나를 비춰 그 속에 나는 외쳐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막 이렇게 한다 해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동의와 비동의를 떠나서 그냥 멍하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귀를 퍽 찔러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집중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강한 단어다 보니까 그게 좀 거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번 음원 미션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처음에 되게 잘 묻는 가사를 해서 좋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 딱 그 얘기를 할 때 갑자기 그 귀가 제가 들어도 팍 이제 그 긴장감이 팍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중압감이 큰 단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음악 중간에 넣었다 보니까 그게 좀 도드라지는 건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걸 분석을 좀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분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시 세상이 악해서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어. 원래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비판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밀어붙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화되는 단어를 쓴다면은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요. 특히나 이건 CCM을 하겠다 아니면 뭐 대중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예술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은 타겟층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타겟층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매번 좀 되새길 필요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은혜를 상기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예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 대상으로 할 건지 해서 그들한테 복음을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건지 타겟층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그리스도인에게 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사실 지금 아논딜라이트가 속한 상황이 여기죠. 왜냐하면 쇼미라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이야기랑 그들에게도 좋은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 생각하냐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할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끼린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는 그런 걸 하겠다. 우리끼린 좋은 얘기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인들한테 들렸을 때 얼마나 불쾌한 얘기예요. 서울시를 특정 종교 하에 넣겠다고? 아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리를 좀 잘못 가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집회에서 할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걸 일반인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그 2차 미션 하실 때 주가 승리하셨네 라는 것도 우리는 좋겠지만 마치 엠넷이라는 그 정말 세속적인 방송국에서 그런 방송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한다. 우린 좋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마치 그 약간 침략자 같아요. 여기가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깃발 꽂는 건가? 왜 이렇게 침략하려고 그래? 우리한테 덤비려고 그래?
주가 승리했다고 그럼 우린 패배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 듣기 좋으면서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때부터 누릴 수 있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일반 사람들도 듣기 좋고 우리도 듣기 좋은 가사, 특히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가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갑자기 좀 신학적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되면 우리의 특권은 이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럼 그 특징이 뭐냐? 죄와 사망의 해결이고 우리는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이 해결됐을 때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놀라운 일들을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일상적인 사건들이니까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되게 괜찮은 삶의 모습이네. 그것도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네가 지금 말한 삶이 가능한 거야? 그 기쁨의 출처가 뭐야?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넌 딜라이트 씨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잘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실 이거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너 예수님을 믿니? 그래.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너는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그 삶을 누리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 그 함께하고 사랑해서 지금 네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걸 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되게 막연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다면은 아마 가사의 재료도 좀 많이 얻을 수 있고 되게 발전적인 가사를 많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가치관이 반영된 노래가 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물론 여기서 살짝 종교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뒷부분을 들어보면은 모두가 감탄할 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가 봐도 찡할 가사잖아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인드로 살 수 있니? 라고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한테 그 다음에 직접적인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얘기하면 어떨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제안하고 싶냐면은 복음을 잘 녹여낸 스토리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들이라면 눈치를 챌 만한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재밌고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몰랐는데 이제 그런 대중들한테 한 번씩 나중에 던지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떤 예를 들려주고 싶냐면은 제가 어제 저희 엠마오 연구소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 마음. 제가 여기서 이거를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봤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잘 녹여낸 스토리를 시도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의 어법을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복음을 공유하는 어법도 탑재를 하시고 또 동시에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정말 쟤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가치관을 녹여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담은 가사를 앞으로 쓰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어떤 음악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명반을 만들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아논 딜라이트의 작업물을 이렇게 봤었는데 물론 그 중에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솔직히 명반이라고 할 만한 작업물은 없었어요. 왜냐면 명반들은 정말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이제 비트를 받을 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녹음할 때 믹싱할 때 마스터링 할 때 꽤 많은 돈을 써야 명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명반이 저는 왜 중요하다라고 보냐면은 이제부터 아마 인지도가 빠르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찬스잖아요. 이제 쇼미10 덕분에 굉장히 영향력이 생겼는데 이 영향력이 아마 굉장히 이제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걸 붙잡아 주는 건 뭐냐면은 저는 명반과 좋은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인지도에 집착을 하냐? 그렇게 명예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논딜라이트 씨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목적이라면 인지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인지도를 붙잡으려면은 명반을 만들어서 어떤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저는 아예 진짜로 연말에 힙합 어워드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연말에 상 받고 평단의 인정을 받겠다. 그것이 아마 아논딜라이트를 단순히 기독교 래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래퍼로 사람들이 기억하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지도를 위해서 명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또 뭐도 있냐면은 반드시 예술가들은 고퀄의 작업을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진짜 그 업계에서 최고로 치는 환경과 사람들과 작업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 혹은 저퀄로 갔을 때도 이제 힘을 뺀 상태에서도 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쇼미텐 하시면서 그런 이제 뭐 그라이, 미노 이런 분들하고 작업하시는 게 아마 아논딜라이트 씨한테 엄청난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 본인 앨범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회의하고 프로듀싱하는 작업들이 있으면은 그 경험이 아마 평생 동안 음악할 때 굉장한 양분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그 CCM을 하시는 분들이 그 명반을 찍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역시 여기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돈이 없어요. 다들 지지리도 가난하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반은 근데 반드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명반을 찍지 못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CCM을 하시는 분들이 착해.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친한 형이 되게 퀄리티 부족한 비트를 주면서 이거 좀 작업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건 막 거절 못하고, 그래서 저퀄 비트 받고, 아니면은 형 저 거기 피처링 한 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막 되게 부족한 친구가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막 그런 친구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명반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인지도도 있는 상태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돈도 있으신 상태니까 이 돈 가지고 딴 데 쓰지 마시고, 뭐 학자금 갚거나 혹시 뭐 결혼 자금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이거 온전히 그 음반 만드는 데 다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지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아마 생기셨을 테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가지고 그런 친분을 기반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명반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꾸준한 대중의 인지도와 그리고 예술가로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꼭 그 명반을 만드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네. 뭐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두려운 건 그거예요. 뭐 니는 음악적으로 결과물을 얼마나 냈다고 감히 이런 제안을 하느냐. 뭐 할 말 없죠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아논딜라이트 너무 반갑고 정말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은 래퍼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나 모르겠네요. 이 다음 디스전이 되게 걱정돼요. 디스전이라서 또 기독교 래퍼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데 잘하시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편이 지금 너무 쟁쟁해요. 지구인, 비오, 머드, 더 스튜던트. 근데 또 어찌 보면은 디스전에서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또 인지도에 도움될 수 있겠다. 역시 착한 애라서 그걸 못하는구나. 아유 참 애가 랩은 잘하는데. 그래서 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오래 가시면 좋겠네요. 최소 못해도 파이널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